그럼 다음으로는 학생부 어떤 영역을 살펴볼까요? 이제 지금부터 좀 네네. 살펴본 영역은요. 비교과 영역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이제 자율 활동, 네. 이제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어. 활동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봉진 아직도 이제 유효한가요? 이 용어는? 네, 용어는 그래서 쓰고 있나요, 네. 현장에서? 많이들 이제 네. 자동봉진 하고 계시긴 네.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어떤 게 변화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네.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네.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되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네. 그러니까 소논문 기재 내용이 없고요. 소논문 기재 네. 내용이 없고. 그리고 글자 수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자율 동아리가 이제 학년당 한 개씩밖에 작성이 안 되고 그 작성도 30자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자요? 30자면은 좀 뭔가 자세하게 내 활동을 뭐 선생님이 적어주기에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네. 그 30자면요. 네. 보통 동아리 이름, 오. 제목, 이름 넣고 음. 그다음에 뭐 기간이나 시간 넣으면 거의 네네. 끝나는 그런 글자 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가 자료에 자율 동아리를 네네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뭐 단어라던가 영어를 써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네. 동아리 이름들이 많았다면 네. 이제 앞으로 2022학년 이후부터는 이제 딱 그 동아리 이름만 봐도 네네. 뭘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아무래도 짓는 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만들 때도 동아리 이름을 좀 짧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이름 짓는데 길게 짓자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네. 특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 동아리만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자율 동아리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규 동아리 그대로 유지가 돼요. 또 특히 자율 동아리 네네.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부터 이제 대학 평가에 비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정규 동아리는 그대로 계속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학교 내 정규 동아리는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는 거. 네, 네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진로 활동 뭐 희망사항 이런 거 적을 때 그거랑 내가 선택한 동아리랑 또 내가 나중에 지원한 학과랑 일치해야 되는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는 네네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저는 진로 관련된 동아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네.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학생들 이제 네네. 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내가 지원하는 네. 뭐 학과라던가 네. 전공에 맞춰져 가지고 학교 생활을 100%한 학생이 몇 명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많이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는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학생들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데 선생님, 네네네. 그러니까 신선생님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네. 100% 전공에 맞춰져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요. 네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네네.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뭐 교과 영역이나 비교과의 뭐 자율활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모습. 네, 네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다음부터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에요. 예, 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맞아요.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이 코로나19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학생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 이유가 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교내 봉사 말고 교회 네네. 봉사를 더 해야지 유리하다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야지만 네. 이제 유리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는 교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평가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다고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어. 꼭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학생들 이 부분들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교내 봉사보다 교회 봉사가 더 평가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시간이 더 많아야지 더 좋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양적 평가가 아니에요. 양적 평가 안 하고 그러면 그런가요? 진짜 저 그건 몰랐어요, 네, 진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이 학생을 더 좋게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많이 하면 막 1000시간 넘게 하면 막. 그거는 그 학생의 뭔가 다른 것도 같이 살펴보겠죠. 같이 살펴. 네, 왜냐면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네, 않는다.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네. 뭐 1000시간 이렇게 했다라는 건 네네. 너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네. 일단 이 학생이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이 봉사활동을 한 것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다라는 건 지속성을 가졌 거겠죠.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정성과 지속성 네, 이렇게 네, 보면 맞아요. 될까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 유리한지 이런 것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질문 하는 질문 많죠. 중에 네. 하나예요.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네네. 상담할 때 이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선생님, 저는 의예과를 가고 싶은데, 의예과. 네, 의예과를 네네. 가고 싶은데 병원 봉사활동이 없어요. 네. 이게 언제 제가 평가받음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예과 관련된 있으니까 만약에 병원 관련된 봉사활동 있으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런 거 없나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에서도 설명했던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네네. 했는가, 이런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제 병원 봉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네. 병원 봉사가 뭔가 의예과에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뭐 네. 의사로서 뭔가를 그런 걸 배우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어. 뭐 문서를 정리한다라던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네. 이 병원 봉사를 하더라도 네. 이제 병원 봉사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네네. 이 학생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병원이 어떻게 협력을 관계들로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네네. 학생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느끼는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한테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겠죠.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다가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 정리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방법을 의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개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느끼는 네네. 바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느껴가지고 네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살펴봤다라던가 찾아봤다라던가 했을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런 게 유의미한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언제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평가한다라는 게 이제 봉사활동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공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한테 봉사활동이 유의미하게 다가왔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어필하겠네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자기가 구성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했던 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의미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네.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봉사활동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진로활동을 좀 살펴보겠는데, 진로활동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요. 네네. 이제 2022학년도에 평가에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그 뭐 직업 같은 거 적는 그거 말씀하신 네, 건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네네네. 어떤 희망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항목 네네.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 특기사항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내용도 이제 대학의 평가에는 미반영 됩니다. 평가의 미반영이라면은 학생부에는 있는데 대학에 제공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진로 희망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대학 평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에
달라지는 점들이 네네. 있겠죠.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진로가 좀 그 학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 뚜렷한 뭐 희망이나 뭐 직업관 이런 게 좀 한눈에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있었던 부분은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 학생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딱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100% 일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 선생님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진로 희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이게 학생들이 진로 그 희망하는 부분이 바뀌는 건 굉장히 네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로를 스스로 찾아가고 설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학생들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했던 부분은 일단 항목이 삭제되고 네. 또 대학 평가에 미반영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부분은 평가에 언제 반영이 되지 않지만 진로 활동 네. 이 내용은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아, 학생부에 있는 그 진로 활동에 대한 그 네. 내용 그거는 된다는 제공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예. 그러면은 뭐 근데 다만 이제 네네. 직관적으로 이 학생이 무엇이 관심이 있었는지가 이제 보이는 그 항목이 네네.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얘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학교 생활 활동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가지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이게 뭐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과 그 부분 좀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네. 큰 고민 하나 덜었겠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조금 곤란하신 사연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되게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 또 변화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